은서야, 화면 보이죠? 오케이. 자, 얘들아, 이제 18페이지 교재이죠. 우리 워너비 18페이지 편. 자, 이 테스트는 오늘 하는 어려운 시를 하나 함께 그 앞서 우리 너네들의 배경 지식을 좀 테스트해봤고요. 오늘은 비유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중에 아까 지유이가 그 틀린 사람 모두가 틀렸을 거야. 그건 못 썼을 거야. 자, 이걸 포함해서 4개 정도만 추려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 그 18페이지 안 들어왔어요. 오늘은 비유하기 표현 기법을 할 겁니다. 자, 지유라 이거였어요, 아까. 이거 하나 보고 다 맞았어. 자, 그 다음에 배유. 이것도 뭐 누군가는 썼고, 누군가는 찍었고, 누군가는 알고 있고, 나뉘더라고요. 자, 그럼 얘는 사실 다 알아. 근데 또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면 또 몰라. 그러나 중요하죠. 나머지 뭐 직유, 은유, 영탄 이런 거 열거 이런 거 애들 썼더라고. 자, 그래서 설명을 얘네로 대표로 하고 너네 필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부문으로 갈 겁니다. 자, 뭐가 들어올까? 우리는 서리 대구부터 할게요. 자, 일단은 재영이부터. 재영아, 서리법 뭐예요? 자, 의문형 문장 맞아. 근데 의문을 하는 상황이야? 아니면 물어볼 필요 없는 상황이야? 자, 얘들아 쓰세요. 서리법 개념은 자, 물어볼 필요 없는, 다시 말해 의문을 할 필요가 없는 문장에 의문형으로 일부러 나타냅니다. 물음표죠? 물음표가 없다 해도 어쨌든 물어보는 의문형으로 표현해서 그 사용표가 알아들어야 되죠? 왜 이러느냐? 자,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거야. 독자, 인포는 읽는 이가 스스로 그 의미, 주제를, 의미를 깨닫게 한다.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강조하기에 대표적인 표현 방법으로 서리법이 있어요. 물어볼 필요 없는 걸 일부러 물어본다. 일부러 물어본다. 그러니 그 물어보자 하는, 물어보자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주제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는 반대 의미라는 뜻이에요. 자, 해석. 반대 의미. 의문형 아니고 평서형. 요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의미 어떻게 해석한다? 반대 의미의 의문형 아닌 평서형으로 하면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다? 라고 일부러 물어보면 가난해도 사랑을 안다. 평소형 바로 끝나는 형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얘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주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의미.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제적인 어떤 강화, 주제 강화 표현 기법이라면 대구법은 물론 기본적으로 다 의미를 강조하려고 이 모든 수사법을 쓰는 거야. 자,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부각되는 게 대구는 이제 현지화 뭐예요? 대구법. 맞아요. 비슷한 어구라고 합시다. 어구를 어떻게 할까? 그 앞에 뒤. 나란히, 거의 정확하네요. 짝을 이루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게 이제 대구죠. 비슷한 어구를 짝 맞춘다. 쉽게 생각하면 돼. 비슷한 거, 완전 똑같은 게 나오면 반복이겠죠. 근데 비슷한 식으로 조금 다른데 규칙이 느껴지는 운율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의미 강조 당연하고요. 대구는 형식, 얘가 주제라면 여기는 형식적인 우문문학의 운율이 느껴지는 우문문학의 형식적 기능을 갖춘 표현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이걸 왜 하느냐? 자, 어디에 많이 쓰인다? 거의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데 어디에?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고전 시가의 단골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시가의 거진 너네가 어떤 연시죠?
오늘 배우는 그 개념인 거야. 일단 볼까? 이드나. 자, 대유법. 이 정도는 내신에 좀 나와요. 그치? 응. 알아, 몰라? 몰라요? 한 명한테 더 할까? 태윤이? 대유, 하지 않아? 지유랑 대유법? 뭘 가지고 뭘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일부로 들어봤어. 자, 얘들아 쓰세요. 대유법입니다. 일부를 가지고 전체 의미를 대신 나타낸다. 그러니까 일부 그 요소로 전체 의미를 대신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게 그 일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약간 좀 세분화해서 의미를 좀 설명을 하려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너네 수업 시간에 정규 시간에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던 아이들 알아야 됩니다. 껍데기 생각하라는 시간 있어요. 거기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게 있어. 알죠? 그러니까 누구 알아? 백두까지라는 시 구절이 있는데 한라산 하나, 백두산 하나, 요 일부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 한반도 나타내는 거다. 그죠? 그 국경지대 가니까. 요런 전체를 일부로 나타낸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유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1 과정에서 대유법을 배울 때는 이렇게 그냥 통칭해서 배우는데 이제 조금 더 크면 고2 뭐 수능 이런 데서는 이 대유법의 개념을 좀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제유, 환유로 나눌 거야. 제유법 플러스 환유법을 통칭할 때 대유법이라고 해요. 제유법, 그다음 환유법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어이예요. 제유. 자, 그래서 이것도 예를 유명한 어떤 격언을 하나씩 또 물어볼까? 연서야.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가 했습니다. 이런 걸 격언이라고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는 들어봤죠?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세빈아 들어봤지? 처음 들어봐요? 자, 사람은 연서 다시 갈게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여튼 누가 했어. 되게 유명한 말이야. 자, 빵이 뭘 의미할까? 요거 대유법이 쓰였어. 자,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빵은 뭐 하는 거야? 그래, 이거 먹을 거잖아. 식량, 음식. 얘들아, 먹을 걸 뜻해요. 먹을 것 중에 빵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쌀로 바꿔도 되는 거야. 뭐 떡으로 바꿔도 되는 거야. 자, 식량을 이게 전체, 이 전체 의미를 일부로 그 중에 하나 일부로 대신 나타낸다. 자, 이랬을 때 이거 우리가 이제 대유법을 알고 있잖아. 같은 거잖아. 자, 근데 이때 빵만으로는 이라는 거는 식량 중에 일부죠. 자, 그러니까 얘는 범위야, 범위.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예시에서 뭐 얘도 마찬가지고, 자, 범위를 가지고 전체를 나타낼 때 제유라고 합니다. 오케이? 범위를 한정해서 전체 범주를 대신 나타낼 때 우리가 흔히 대유법이라고 하는 건 제유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유가 제유예요. 자, 근데 이제 환유도 제유인데, 자, 여기는 또 유명한 말 중에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또 경험도 있어요. 이것도 이유 현지한테 물어. 현지야 무슨 뜻이겠어? 펜, 칼. 이것도 이제 대유법이 쓰인 부분입니다. 자, 얘 무슨 뜻을 대신 나타낸 표현 같아? 지식. 그치, 이게 지식이에요, 얘들아. 정신적 가치. 지식. 지식인, 흔히 펜을 상징하자. 펜 들고 있으면 지식인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죠, 문학적으로. 자, 칼은 무력, 그죠? 이게 무력. 물질적 그런 가치 중에 무력, 폭력, 폭악 이런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70년대 배경이다. 그러면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지식인은 펜에 해당하는 거고, 그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독재 정권 체제는 뭐 칼에 해당하고 뭐 전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자, 위랑 조금 다르죠. 대신 나타낸다는 건 대유법으로 똑같은데, 자, 이 속성을 얘로 나타내고 이 속성을 얘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니까 펜이 가진 속성으로 이걸 나타내는 거야. 쓰는 속성. 자, 그러니 얘들아, 자, 여기다 쓸게요. 환유는 속성으로, 속성, 범위가 아니라 속성으로 전체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식 정신이라는 의미를 펜의 속성으로 나타내는 거야. 쓰는 거잖아. 칼, 이 무력을 뜻하잖아. 이런 식으로 속성, 특성을 가지고 지식이라는 전체 의미, 물질적 가치라는 전체 의미를 대신 나타낸다. 범위로 나타내느냐, 그 특성, 속성으로 나타내느냐로 제휴환유가 사실상 좀 세분화된다.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요걸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나오지만.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풍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 풍유는 얘들아 여기 봤잖아. 자, 이거 속담으로 대신하면 풍유야. 처음 들어봐서 그렇지 아주 간단하고 알면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속담으로 얘도 대유랑 좀 비슷하죠. 어떤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대신 나타내면은 그게 풍유예요. 대신 풍유. 여기 아까 너네 큰 문제에서는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럼 핑계 많이 드는 사람한테 이 얘기로 대신하는 거야. 핑계 그만 대라라는 메시지를 속담으로 대신하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거 낫이에요. 낫이 기역자랑 비슷하잖아. 조금 기울어진 기역이잖아. 근데 이걸 몰라. 문맹. 어떤 사람이 문맹이거나 굉장히 멍청해. 그러면 이런 속담으로 그걸 대신한다. 자까지. 그래서 끝. 여기 아까 테스트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열심히 이제 오늘의 본론은 어렵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시를 하나 할 거예요. 그거 딱 하면은 시간이 딱 맞아. 그래서 어려운 시를 하기에 앞서서 이 표현 기법이 왜 쓰이는지 기본적으로 주제를 강조합니다. 주제를 강조하는 표현 기법을 19페이지에 우석이 갑시다. 자, 19페이지에 다로 먼저 갈 거고 얘들아. 자, 다를 참고해서 나시 하나를 할 거예요. 나시 하나는 같이 분석할 겁니다. 다 해줄 거야. 그래서 다에 어떻게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비유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석이가 읽을게요. 시작. 내 마음은 스스로 대표되는 모든 행위 와 수많은 의식하기에 좋은 감정과 부정한 행위 있었으면 그것도 일대일로 되는 것처럼 못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정한 행위와 호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속에서 성적 심리상 새롭게 이에 따라 개인의 능력 전체가 아닌 기존 이에 따라 당연히 그대는 이는 인류가 단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품 전반의 정체가 아니라 인류의 본질이 이질적인 층위 간의 상호작용에서 천주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 넘기기 전에 얘들아 여기서 설명할게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어려움을 나오죠. 이질적인 층위 간의 상호작용에서 밑줄 쭉 치세요. 발생하는 의미의 생산과 참조. 자, 요 문장 쉽게 설명하고 쉽게 바꿀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가 고2, 고3 정도에서 질문이 좀 장황하게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쉽게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맨 첫 줄에 내 마음은 호수요. 요거 나와. 들어봤죠? 지율아 들어봤지? 혹시 제목 알아요? 한용운의 어떤 시야? 나룻배와 뭐야? 오케이. 그래서 너무 유명한 시죠?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고 또 유명하잖아. 한용운의 시야. 자, 그 첫 행인데 그 일행인데 내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지에서 의류법의 대표로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B다. 거의 뭐 부동산 국어 시간에 나오는 유연 수학이야. A는 B다. 자, 요게 은유죠. 이 등식 우리가 흔히 은유법이라고 알고 있는 예시.
자, 그래서 1대1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댔는데 물어볼까? 현채야. 말하고자 하는 게 내 마음이야, 호수야. 그치? 그걸 우리는 원관념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모든 비유법이 마찬가지예요. 말하고자 하는 게 원관념일 거야. 나는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화자는 내 마음, 정서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서정갈래 우리 지난주에 했죠? 정서를 주제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뭐가 쓰였다? 은유법이 쓰였다. 그래서 보조관념, 호수에 빗대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대서 내 마음을 더 부각해서 주제를 잘 전달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원관념과 공통 기능이 있어야지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공통, 비슷한 속성이 보조관념이 된다. 뜬금없는 거, 물론 그 의미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내 마음이 막 호수처럼 깊고 크고 간절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은유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기 3줄 정도까지는. 자, 그래서 소수라고 빗대는데, 자, 하지만 하면서 이제 3번째 줄에 단순히 이 마음 원관념을 호수라는 보조관념으로 대체한 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조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얘기 나오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할 핵심이 이거예요. 자, 은유법이 이렇게 한 것, 단어로 사용되고 끝난 게 아니다. 이 시에서는 이 시의 전체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행에서, 이게 일행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이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단어로 나오고 끝이 아니라요. 은유가 책 전체로 연결돼서 의미가 끝까지 전체 맥락으로 이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를 나타낸다? 주제를 구현한다. 그러니까 은유가 시작부터 단계적으로 주제까지 연결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 시에 그 다음 행이 어떻게 되냐면, 자, 그 이 행은 그때 노, 저, 오 이렇게 영탄적인 어조 이렇게 되거든. 일행 다음에 이행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이 호수니까 그대가 노를 저으래. 그러면 호수에 뭐를 타고 님이 온다는 거야? 노를 저으래. 노 어디서 타? 나를 빼더라. 그러니까 내가 호수야. 내 마음이 호수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들어온 님이 이제 나룻배에 타고 있고 노를 젓는 겁니다. 나의 호수, 내 마음에서 들어와 있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님이 호수. 내 마음은 호수고, 그래서 님은 나룻배입니다. 그대가 나룻배. 자, 그래서 그런 방정을 나타낸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예로 들어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결국에는, 자, 우리 이제 밑으로 가서 아까 밑줄 쳤던 그 어려운 얘기 정리할게요. 쉽게 이제 정리할 거야. 자, 따라서 이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은유의 본질이, 밑줄, 아까 쳤죠? 이질적인 층이 그냥 걸쳐서, 자, 이 일행이랑 이행을 말하는 거야. 자, 이거랑, 이거랑, 이거 말하는 거야. 자, 다르다가 이질이에요. 그러니까 1, 2 이런 식으로 다른 층위가 단계야. 쉬운 말로 바꾸면 돼. 일행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질적인 층이라는 건 여기서 일행과 이행을 뜻합니다. 일행과 이행 간의 상호작용에서 내 마음이 호수니까 그대는 나룻배. 나룻배의 행인 이렇게 되는 거죠. 나룻배의 탄 행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다. 오케이? 연결돼서 전체 맥락을 통해 그대로 나아간다. 쉽게 가면 돼요. 이질적인 의미는 단계별로 이어진다. 오케이? 은유법이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해석된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얘들아 심을 가지고 진짜 미리 예고합니다. 천천히 갈 거고요. 중간에 이해 안 되면 손 들어. 자, 그래서 그걸 작품을 볼 거예요. 자, 비유법이 쓸 거고요. 이게 이어지는 과정을 너네는 볼 거야. 근데 어려워요, 참고로. 자, 그래서 어떻게 전체로 이어지는 비유법이 어떤 식으로 쓰여서 이어지는지 요거를 나시로 볼 거예요. 4명이 읽을 건데 세빈이부터 읽죠. 세빈이 2명이네요.
민세빈부터 읽을게요. 자, 세빈아 1년이고요. 1년. 그 다음에 소은이 아무래도로 시작하는 2년. 그 다음에 지율이가 살고 가로친 좀행 들여쓰기 한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년을 진욱이가 그리고 이렇게 시작. 자, 우리는 너네들은 지금 수능 특강에 실릴 정도의 난이도의 시를 봤습니다. 자, 뭔가 중간중간에 해석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섞여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라. 이거를 이제 쉽게 같이 갈 거예요. 자, 마지막 줄만 일단 먼저 봐, 얘들아. 자, 마지막 줄만 먼저 보면은 주제구죠. 마지막 년은 주제구잖아. 쭉 치고 갈게. 어머니의 하늘에 우리를 꿰매 감친 붉은 실밥 자국들. 갑자기 실밥 나와, 자국 나와. 근데 또 어머니랑 가만히 이상하잖아. 비유잖아, 누가 봐도. 자,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내려갈 거야. 여기까지 나아갈 건데, 시작은 비유예요. 그게 단계적으로. 이질적인 층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단계적으로 이 끝까지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지난주 얘들아, 1에서 6까지 했잖아. 그거 안 찾을 거야, 오늘. 자, 기본적으로 시 해석은 화자부터 시작해서 6까지 파악하고, 그러니까 추론하면 주제가 어느 정도 추론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기본 공식이라고 돼 있죠. 자, 그 중에 제목만 할 거예요. 제목만 보고 파악하고. 이 시는 왜냐면 이거 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는 시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랑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나만 물어볼까? 한 명한테 물어보자. 이번엔 세빈이가 우세빈이 역시다. 시연아 긴장하시고요. 세빈아. 자, 제목 살구꽃이야. 자, 제목에다 일단 너는 쓸 준비하세요. 자, 지난주 1에서 6 중에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자, 제목이 살구꽃인데 제목이 이런 식으로 자연물이 설정될 때는 주로 1에서 6 중에 뭐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 가끔씩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압축한 거야. 거기부터 시작해. 보통 제목은 당연히 이걸 압축해 놓은 거죠. 뭐야? 오케이, 그럼 거기부터 쓰세요. 제목이었습니다. 주제를 압축했죠. 자, 그러니까 살구꽃의 의미, 함축적 의미를 해석하면은 주제란 뜻이에요. 자, 다음 이제 시연아. 자, 1에서 6 화자부터 해가지고 우리 찾았잖아. 그 중에 이거일 확률이 저런 식으로 자연물이 제목일 경우에는 좀 높습니다. 그 비중이 확률이 그럴까? 이게 있고 화자가 살구꽃에 대해 말할 거잖아. 그치? 그게 주제를 압축한 거잖아. 그럼 뭐겠어? 세빈아. 자, 쓰세요. 시점 대상.
강렬하다 이 얘기예요. 넘쳐버린에서 추론하면 돼. 제 얼굴로 넘쳐버린에서 아 빛이 강하구나. 아, 굉장히 반짝반짝 이 강렬하다. 아, 역시 생생함.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핵심만 추론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세 줄을 아예 통으로 묶어서 또 간단하게 뭔 얘기인지 정리할게요. 묶어. 더는부터 담장 각각까지도 하나다까지 세 행 묶어. 자, 그러니까 시연아 하나다까지 묶으면 되죠? 자, 시연아 마지막 줄만 읽을게요. 담장.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지금 의인법 조금 전에 의인법 써서 빛이 강렬하다 얘기했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 빛 때문에 그 빛으로 담장 바깥까지 환하다. 그럼 뭐야? 결국에는 이제 내용 정리하면 돼요. 이 시적 상황. 살구꽃이 마당에 피었잖아. 근데 그 마당에 핀 살구꽃이 어떻게 했다? 만개했다. 담장 밖까지 환하게 만개했다. 이게 시적 상황이야. 이 단순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이 온갖 기법을 어렵게 섞어서 길어진 거예요. 결론은 담장 밖까지 살구꽃이 만개했습니다. 언제? 봄에. 네. 자, 여기까지가 1년이야. 여기까지 1년. 시적 상황을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2연. 자, 2연 다시 한번 누가 있죠? 졸려 보이는 는 아니고 오늘 한 번도 안 시킨 아까 이름이 그랬는데 주애가입니다. 자, 주애 아무래도 그 파트만 시작. 지난 교육보다 한인만 여러 번 시켜보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도 또그 하나 제일 낮은 높이 같은 거 불려서 내려오시는 거 신의 내가 위를 읽으라는 것을 자, 지난부터 갑니다. 진짜. 지난 겨울 사이사이로 하늘이 트여진 그 하늘에 어떤 지금 뭔가 꽃은 사이에도 자, 오늘은 비유하기가 이 작품 끝까지 어떻게 이어지느냐로 우리가 전개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여기는 이런 비유가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연은 비유가 이어질 건데 비유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걸 비유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자, 봐봐. 일단 첫 행에 지난 겨울이래요. 얘들아, 자, 지금은 시적 상황 봄이었어? 그러면 지난 겨울이면 회상이에요, 일단. 자, 겨울 세모. 자, 지금은 봄인데 지난 겨울을 회상하네요. 자, 근데 봐봐 이제 이 지난주에 한 거 테스트 한번
이렇게 이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 하늘을 어쩌지 못하고 지금 이런 거 필요 없어. 넘어가. 자, 이 꽃들 지금은 필요해. 지금 체크. 봄. 지금은 만개한 상황이잖아. 지금은 봄입니다. 지금에도 동그라미 쳐도 되고 봄. 자, 봄에 아까 마당에 살고 폈다 그랬죠? 자, 꽃을 피웠어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시연이한테 갑니다. 아니야. 일단은 세빈이한테 갈게요. 자, 세빈아. 자, 지금이야. 봄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너야. 자, 여기 하늘이 보이던 게 이제 뭐가 보이겠어? 여기서 똑같이 올려다 볼 거예요. 자, 이 사이사이로 이제 뭐가 보이겠어? 무슨 꽃이 폈다? 지금? 세빈아, 제목 뭐야? 살구꽃 무슨 색이야? 1년에 나와요. 또 분홍색. 자, 편의상 분홍색으로 칠할게요. 자, 분홍색 얘들아. 자, 뭐가 폈다? 살구꽃이 만개했다. 이렇게 이제 사이사이로 하늘 아니고 뭐 보인다? 살구꽃이 보인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이제 무슨 상황이야? 세빈이가 위를 보면은 이 가지 사이로 만개한 살구꽃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타내는지 봐봐. 자, 이걸 이제 또 비유적으로 나타내겠죠? 자, 밑줄 쭉 칩니다. 이 꽃들을 피워서 이 꽃은 살구꽃이에요. 자, 제 몸뚱이에 꿰매는가? 밑줄 쭉. 자, 이제 비유 이어질 거야. 집중해야죠. 자, 그러니까 아까 하늘이 겨울에는 이건 겨울이잖아. 겨울에는 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거 하늘이 뜯어졌다. 그래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이제 봄이 됐으니까. 자, 이제 봄이 됐으니까 봄에는 살구꽃이 보일 거예요. 그걸 갖다가 꽃을 살구꽃이죠? 꽃을 피워서 꿰맨다라고 나왔어. 꿰맨다. 자, 그러니까 옷 같은 거에 빗대서 터졌다 그러잖아. 이거 터졌다. 틀어졌다. 그걸 꿰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아까 예고한 단계적인 비유입니다. 오케이? 자, 뜯어졌던 하늘이 이제 꽃이 피어서 사이사이를 메꾸잖아. 그러니까 꿰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봉합된다 이 뜻이에요. 봉합. 터진 데를 실로 봉합한 거야. 꽃이 열린 상황을, 꽃이 만개한 상황을 터진 데를 봉합했다라고 어떻게 비유했다? 자, 바느질에 빗댔다. 이래서 2단계로 걸쳐 바느질 행위에다가 빗댔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조금 우리가 뭐 그냥 내 마음은 호수요 이 정도로 배웠던 은유법 같은 거에서 좀 어려운 버전인 거죠. 단계적인 어떤 그 비유법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다 이 모든 건 주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제 결론 내리면 돼요. 봉합했다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터진 게 봉합됐다 해석하면 돼요. 이제야 해석입니다. 이건 표현 기법. 자, 해석 누가 멋지게 해야 돼요. 고민 중인데 연서야? 자, 일단 현지로 갑니다. 현지에서 안 나면 지휘로 갈게요. 자, 의미. 겨울에 틀어졌던 게 봄이 돼서 봉합됐어. 오케이? 자, 꽃이 피는 건 다시 말해 겨울에 터졌던 게 봉합되는 거야. 여기까지 비유잖아. 그럼 무슨 뜻이겠어? 겨울은 실현의 계절입니다. 그치 얘들아 봐봐. 실현의 상처가 뭐가 됐다? 치유됐다. 그게 봉합이에요. 치유됨. 자, 겨울은 실현의 계절이고 겨울의 실현이 그 상처가 봉합됐다. 이게 뜯어진 거면 봉합됐다, 치유됐다. 봄의 계절이고 꽃이 만개한 상황을 가지고 상처가 치유됐다라는
내용,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미로 꿰맨다, 치유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자, 여기가 주제고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선명하게 꽂힌 부분들로 붉은 가지 사이에 흰색 분홍색으로 돋았다라는 선명한 이미지를 제시를 합니다. 주제를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주제 나왔고요. 그 밑으로. 자, 이제 이드나 카메라 나오죠? 연서가 카메라 지기 이후로 소리하고 있어요. 연서야. 아니야? 안 졸려? 응. 자, 연서야 이제 읽으세요. 졸린 거 보여줘. 어느 연이 읽어야 돼 지금? 아니야. 그 위에 연을 읽으세요. 아무래도 시작. 자, 이제 너희들은 모두가 비유하기 기법이 3번이 쓰였는데 똑같은 게 3개가 나왔거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의 표현 기법, 보조관념 3개 찾으세요. 이 연에서. 자, 하나의 표현 기법이 3번 나옵니다. 그 3번, 다시 말해. 보조관념 3개를 찾으세요. 그거 하면 시킬 거야. 그죠? 하나지. 근데 그거가 반복으로 3번 나오죠? 재영이는 안 시킵니다. 다른 사람 시켜줘. 추워? 한참? 조금 춥지? 자, 우서가 3개를 이제 쭉 불러주세요. 보조관념 3개. 원관념은 꽃이에요. 살구꽃. 짝꿍을 봐. 찾아놨어? 못 찾았어? 못 찾아서 태윤이로 할게요. 자, 보조관념 3개 쭉 불러. 어머, 진욱이. 자, 앞에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 세빈이랑. 자, 진욱아. 뭐, 모르는 척 한 거 아니야, 지금요? 그 세빈아. 자, 누구, 여기서 안 나오면 저로 갈 거예요. 자, 시작. 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모르고 싶은 거야, 그죠? 모르고 싶은 거야, 이 정도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민세빈으로 할게요. 세빈아, 마지막 키만.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다 우석이 때문이에요. 우석이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왔어. 오케이? 이건 진짜 모르는 거. 이건 진짜 모르는 척 아니죠. 자, 밑으로 가서 살림살이 하는 얘들아. 자, 하늘만 쳐다보던 살림살이 사연만 갖고. 자, 갖고를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 갖고의 지급법 쓰시고 뭐 같다? 사연 같다. 자, 사연 같다. 이게 첫 번째 보조관념이에요. 1번 사연. 사연 같대. 자, 그러니까 연결합 뭐뭐 같은으로 지급법으로 원관념 살구꽃을. 자, 3번 느낄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 거니까 다시 돌아가서 오세빈으로 갈게요. 자, 이제 또 뭐 같대? 아니야. 더 내려가. 갖고가 안 나오잖아, 아직 갈수록. 그치. 얘들아, 신과 신의 얼굴만 갖고. 자, 신 같대. 자, 그럼 마지막에 시현이 같대. 누이 같대. 자, 이렇게 나와야지. 자, 지급법이 3번 쓰인 거예요. 그래서 보조관념 사연 같고.
그러니까 위를 보면서 하늘한테 뭔가 의지하는 거죠. 위를 보면서 의지하고 뭔가 위안을 얻고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화자 같은 힘든 약자의 사연 같다 이런 뜻이야. 자, 위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는 하늘 아래로 제일 낮은 이런 데를 낮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약자들, 힘든 사연이 있는 거 이걸 낮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낮은 발소리 이 사연을 듣고 사연이 들려서 내려왔대. 누가? 신이. 자, 그러니까 신은 그러면 뭐겠어? 내려온 거야. 위에서 누구의 사연을 듣고 이 힘든 약자의 사연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오케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장황한 의미지만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 위에 보면서 위로를 받으려 하는 사람, 그 인간을 위로하고자 내려온 신. 자, 그러니까 상승, 하강, 대립구도. 우리 구도도 이제 여기다가 살이 이제 붙어지는 거야. 구도로 따지면 상승과 하강의 구도인 거예요. 이렇게 이 굵직굵직한 어떤 기둥을 가지고 잔가지들을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근데 누이가 붙어. 갑자기 뜬금없이 상승 하강 나오다 하면 누이가 붙어. 그러니까 누이는 이제 일단 뭐 어스렴령 말없이 다니러는 누이 같대요. 일단 누이가 나왔어. 어쨌든 얘도 살구꽃 같대. 그럼 다 기본적으로 살구꽃 우리 주제 아니까 상처 치유의 의미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야. 사연, 시, 누이 다 모조관념이니까 결국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혹은 뭐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누이도 뭐 뻔하지만 이제 누이의 말이 그 밑으로 인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특이하게 가로가 있어요. 자, 이 가로를 현체가 있잖아. 자, 살구가 이럴 때 시작. 살구가 이럴 때 여기 에어컨이 굉장히 깜짝. 늦은 밤에라도 한 번씩 있으면 굶어라도 오케이, 이게 누나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죠. 시에서 이런 식으로 그 위에 연의 누이 얘기 나오면서 누이가 한 말이 그 밑에 연에 인용됐어. 여기 인용구야, 인용구. 이 연은 인용구의 연인 거죠. 누이가 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건네는 어떻게 했죠? 나한테 누이가 뭐라고 겨울에 뭐라고 말했다. 지난 겨울에 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보자. 자, 누이가 이제 뭐 상한 겨울이겠죠. 지난 겨울에 한 말이겠지. 자, 살구가 익을 때 살구 나무에 꽃도 피고 열매도 피겠지. 그러니까 살구꽃 나무 뭐 열매 같이 보면 돼요. 봄, 여름 뭐 이쯤에 피는 어쨌든 결실입니다. 동그라미 살구꽃 똑같이. 요거는 이제 결실. 상처 치유 이런 의미야. 아까 꽃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익을 때 이날을 간절히 기다렸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내면서 여기다가 시디신 하늘 이렇게 얘기한 거야. 미각이 조미료처럼 미각적 심상이 곁들여진 거예요. 이런 거 파악하세요. 시디신 미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살구가 필 때, 우리가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날이 오면 이런 뜻이고 미각적으로 나타내죠. 자, 그때 우리 뭐 하자? 이 메시지를 누나는 하려는 거고 그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자, 이때 우리 뭐 하자? 자, 불 켜고 나와서 이 핀 살구 열매, 꽃 이런 걸 바라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밑줄, 동그라미 밑줄 바라보자. 그 밑으로도 그때는 밥을 포기하고라도 굶어서라도 그 살구 열매에 열린 걸 보자. 굶어라도 보자. 이렇게 굶어라도 꼭 보자. 이런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자는 청유형입니다, 얘들아. 언제나 종결어미는 의지, 태도 이런 거 태도를 나타내는 죠. 그러니까 청유형으로 청유형, 종결어미로 이렇게 상처를 치유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케이. 누나의 역할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조관념 누이가 이제 3번인 거예요. 상처 치유, 그에 대한 소망. 자, 누이 같다. 이 꽃이 누이 같다. 이렇게 우리 위로하고 위안 3점 누이 같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면만 나와서 이 계속 반복되는 어지럽지만 계속 같은 얘기하는 주제가 마지막으로 집약돼서 주제구로 집약돼서 정리가 될 겁니다. 주제구예요. 근데 이미 알아. 써놔. 미리 써놔. 상처 치유잖아. 상처 치유. 극복, 회복 이거잖아. 그럼 여기 뭐 꼈겠어? 여기에 앞에 나온 표현 기법이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될 거예요. 세 개가. 이 주제가 마지막 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이 방법들. 재현아 하나씩 부를게요. 자, 하기 전에 보조관념이 하나 더 나와. 자, 그리고 얘들아 동그라미. 지금 사연, 신, 누이까지 보조관념 3개가 나왔는데 갑자기 누이 말 인용 밑으로 갑자기 그리고가 나와요. 재현아. 그러면 뭐가 하나 더 있다는 거야? 보조관념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누구야? 어머니 얘들아 체크. 자, 어머니의 4번. 누이까지 했잖아. 어머니가 또 나와요. 근데 인용구 밑에 나와서 너네 헷갈리라고. 자, 어머니가 오시듯.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이 아닌데 역시 직유법인 거야. 자, 4번. 어머니까지 나옵니다. 어머니까지 살구꽃 원관념에 대한 보조관념인 거고요. 여기 다 뭐뭐 같은 이 쓰였잖아. 근데 여기는 뭐뭐인 듯. 오케이? 뭐뭐 듯. 이렇게 연결어가 듯으로 나왔지만 얘도 직유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어지럽게 나와서 어려운 버전으로 너네가 이제 해석한다 이 얘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오시는 것 같이 산꽃이 피었대요. 자, 그래서 1번 직유법 나왔고요. 네, 여기서 이어지는 직유법 어머니가 오시듯.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온 거 요약적이 된다고 했지. 흰빛의 분홍 원료 거기다 아까 뭐였다? 생체 대비. 다시 한번 요약좀 되는 거야. 아까 1년인가에 나왔었죠. 흰빛 플러스 분홍색의 이 색깔, 살구꽃 색깔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3번 비유 있었잖아. 뭐였어 아까? 흐드러진 하늘이 봉합된 것처럼 보이고 뭐랑 이게 현지야 이거 무슨 비유였어? 어디에 비유했다? 하늘이 틀어졌고 그거를 봉합했다라고 그 빗댔잖아. 그 무슨 행위에 빗댄 거랬어? 그래, 3번은 바느질 행위에 빗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머니의 하늘에 우리를 꿰매 감친 굵은 실밥 자국들 그 끝나는 명사형 동절 그 부분에 요거 다시 한번 쓰면 돼요. 바느질 행위에 빗댄. 그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살구꽃의 의미, 주제를 최종 요약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들아, 마지막 줄에 이거 하나만 플러스로 써놓고 마무리할게요.
씹을 거거든. 늦은
근데 그걸 몰라도 봐봐 얘들아. 흰 독배처럼 떠있는 써나 흰 독배처럼 떠있는으로 직유법으로 살목꽃 나타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 얼굴 넘쳐버린 이거 의인법이 됐잖아. 의인법으로 빛이 강렬하다 이 얘기하는 데 있잖아. 결국에는 표현기법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직유, 의 이런 표현 기법이 쓰였는데 결국에는 뭐를 강조한다? 살구꽃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인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얘 몰라도 그냥 틀린 거야. 이거는 뭐다? 살구꽃의 의미는 상처 치유다. 이렇게 돼야 맞죠.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치유하고자 하는 소망, 그런 걸 나타낸다. 그런 의식을 드러낸다 해야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비유가 주제를 어떻게 이어서 전개하는지를 배웠어요. 자, 이제 빠르게 1분 안에 이거 신청서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쉬는 시간 1분 있다가 이런 거 나오지? 나오죠? 오케이. 자, 얘들아 신청서 이제 봐. 아까 받아가는 거 있죠? 자, 그럼 말 그대로 신청한 자가 신청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신청서를 선택하게끔 배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명이야 이거는 그냥 그 밑에 절치선 밑으로 이 시간 있잖아. 애들이 물어봐서 7일에 하나, 13일에 하나 두 반이 깔리는 거예요. 똑같은 걸 당연히 똑같은 걸 배우는 두 반이 개설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2주에 1주 2주에 여기는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3시간씩 똑같은 거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1회 너네는 되는 날짜에 둘 중에 하나. 다른 하고 특강 뭐 이런 거 안 겹치는. 근데 참고로 반월 예당이거든 지금. 여기는 이거 못해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들은 이것만 가능한데 뭐 하여튼 선택하시라.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 3시간짜리가 자 1교시, 2교시, 3교시에 위에 이제 자 위에 내용이 자 뭐 1시간 금방 가거든. 쑥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만 소소 배울 겁니다. 너네가 이제 고2, 고1 그 문법, 2학기 문법이 중세국어인데 그 내용을 핵심으로 쭉 핵심 요약으로 배울 건데 1교시는 중학생 때 배웠던 이 중세국어를 배우는 기초, 제자 원리 요거를 중학교 때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세영아 이거 어떻게 읽어? 아래 아오 어떻게 알아? 예. 땅을 상용했죠. 그게 뭐라 그래? 땅지. 얘 천지, 얘는 인. 자, 요 정도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정도란 말이지. 자, 그래서 초성, 얘 참고로 중성이에요. 자, 초성. 요게 현대국어의 자음 모음인데 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짚고 가야지 2단계로 가겠죠. 자, 1교시 때 요거 할 거고. 그 다음에 2교시 때가 너네 이제 내신. 자, 첫 번째 세종어제라고 이렇게 쭉 돼 있는 원문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용비어천가. 이 두 개가 너네 시험범입니다. 자, 그래서 한 줄만 예로 들고 끝낼게요. 자, 예를 들어 요거는 들어봤을 거야. 들어봤어? 이렇게 문장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야서 어조도 시작하셔도 돼 있어요. 자, 이 글을 자 현대어로 발음하면은 나란 말싸미. 읽어봐. 등기계